절묘한 것 같죠. 이제 상승의 엔진을 켜놔야 했는데 글로벌 증시가 좀 브레이크를 건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뉴스와 이슈 따져가시면서 차분한 대응 전략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이슈와 뉴스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 투자해볼 만한 종목까지 이어보는 코너죠. 이슈앤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외국인의 깜짝 매수세에 국내 증시에도 본격 봄바람이 불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불안 요인이 해소되면서 한국 증시가 재평가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돌파하면서 앞으로 상승 가능 종목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대외 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최근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어 특히 전기전자의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관심 가져볼 만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증시를 뒤흔든 대선 테마주에 이어 새 정부 테마주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내각 인선이 끝나면서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종목들의 주가가 널뛰고 있습니다. 네, 이슈앤뉴스 오늘은 뉴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 다양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수가 한 달여 만에 2,000포인트 위로 돌아섰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간밤 글로벌 증시 조정에 비해서는 그래도 선방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선 그간 약세를 보였던 시장이 최근 강세를 보였던 이유 한번 짚어볼게요. 네, 일단은 세계 증시가 무엇보다 계속 연일 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게 이제 그 영향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2월 초까지는 조금 세계 증시와 약간 디커플링 현상을 띄었었지만은 세계 증시 자체는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계속 고점에 대한 불안감은 작용하면서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미국 기업이라든지 세계 기업의 기업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좀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제 실적 모멘텀이 조금 꺾이는 듯 하다 보니까 주가 또 조정이 나오겠지 않나 싶었지만은 다시금 경제 지표가 또 좋게 나오면서 또 경제 지표에 대한 긍정적 흐름으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금 상세를 유지했었고, 거기다가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도 좀 식어가는 느낌이 나오는 순간에 또 이제 M&A, 대형 M&A 이슈가 나오면서 이러한 또 기대감으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좀 띄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순환매 양상, 그러니까 순환매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은 좀 더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1월 달에 상당히 안 좋았었죠. 환율이라든지 외국인 매도라든지 기업 실적 이런 것이 다 이제 삼중고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좀 안 좋은 모습을 띄었었지만은 이러한 부분이 이제 서서히 이제 해결되는 국면에 좀 가고 있었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작용하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금 이제 강하게 올라올 수 있던 요인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어쨌든 거의 한 달 만에 2,0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를 했어요. 특히 어저께 거의 올해 들어 최대치 상승을 했죠. 2% 약간 모자르지만 거의 2%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외국인도 이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0선이 이제 그동안은 계속 저항으로 작용했던 부분들이 다시금 또 이제 2,000선이 저항이 아니라 이번에는 다시 돌파가 돼서 어떤 전문가들은 최소한 3월까지 해서 2,100포인트까지 가지 않겠느냐. 정말 좋게 보시는 분들은 2011년 고점 때인 2,200포인트까지도 전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 자체는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가 2013년도 들어가지고 세계 증시하고 약간 디커플링이 발생한 상황에서 키 맞추기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2,100에서 2,2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게 일단 긍정적인 투자자 전문가들의 생각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었지만은 외국인의 매수 기조가 2월달 들어서 조금씩 매수가 계속 간헐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완전히 추세로 바뀌는지를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일단은 거의 6천억 가까운 매수가 들어왔고, 선물 시장에서도 거의 10,000계약 가까운, 그러니까 9,000계약이 넘는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외국인이 다시금 매수 주체로 시장을 복귀할 것을 신호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외국인이 한번 매수 기조를 보인다라면은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꾸준하게 계속해서 매수를 보인다. 오늘도 주가가 좀 밀리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한 800억 가까운 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신다라면은
이러한 뭐 수급이라든지 뭐 해외 증시, 뭐 국내 시장 또 뭐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감들이 작용하면서 제가 보기에도 2,000포인트는 뭐 저항이 아니라 2,000포인트 이상으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는 위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간만에 시장이 강세를 이어가면서 개인 투자자는 물론이고 증권사들도 조금씩 이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리포트를 살펴보니까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바이코리아가 현재 시장을 살릴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 좀 살펴보니까 불안 요인은 분명히 있지만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2월보다 3월이 좀 더 기대된다. 이런 의견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전체 전문가들이 이번 달보단 다음 달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이제 제가 계속 거의 월초나 월 말이 되면은 그 다음 달 증시를 말씀드리는데 2월 만기 때까지는 좀 횡보 장세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뭐 2월 달하고 3월 뭐 초 중순까지는 이런 상승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환율 부분이겠죠. 이제 환율이 어쨌든 뭐 1,040원, 50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1,100원 근처까지 갔었다가 다시 1,080원대에 떨어졌지만은 이건 1,080원대에서 이제 안정세를 보이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이제 이태리 같은 경우는 이번 24, 25 그 이틀 동안 또 선거가 총선이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2월 말에 시퀘스트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지금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지금 계속 좀 힘겨루기가 발생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조금은 돌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죠. 근데 그동안 우리가 봤다시피 이러한 부분들은 항상 거의 뭐 긍정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다만 이제 아직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뭐 100% 뭐 어떤 확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 뭐 이태리 총선도 어느 쪽이 100% 우위를 점치기가 좀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또 그 미국 같은 문제도 아직은 조금 아직 한 열흘 정도 남은 상황에서 서로 간의 힘겨루기가 좀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에 잘 마무리가 된다라면 당연히 3월 증시는 2월 증시보다 더 좋은 모습을 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2월 증시 이어서 3월 증시까지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2,000포인트 그 이상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이 시장을 이끌어줘야 될지 그리고 이 시점에 좀 투자해야 될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일단은 2,000포인트 이상으로 오다 보니까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그러면은 무엇을 살 것이냐는 고민을 좀 하고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1900포인트 중심, 그러니까 1950포인트나 1970포인트 중심으로 박스권을 그렸을 때는 어쨌든 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경기 방어주들이 힘을 내면서 계속 신고가를 연출했던 모습을 띄었었는데, 반면에 이제, 대형 IT라든지 뭐 수출 관련된 기업들은 좀 계속 저점을 갱신했던 모습을 좀 상반된 모습 띄었었죠. 하지만 이제 2,0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이게 좀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이제 그 1,900포인트 중간, 그러니까 1,950포인트 중반대에서 박스권을 그릴 때는 거의 위아래 진폭을 해봤자 3% 남짓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큰 종목이 조금 빠지더라도 중소형 종목군들이 힘을 많이 내준다라면 주가는 크게 움직임이 요동치지 않고 횡보 장세 보이지만 종목별로 움직이는 장세가 많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도 계속 종목별 장세를 말씀드렸는데 2,000포인트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간 상황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려면은 중소형 종목만 가지고는 주가 상승을 이끌기 좀 힘들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대형 종목, 뭐 IT 섹터라든지 뭐 수출 기업에 조금 더 힘이 쏠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관련된 것도 본다면 또 환율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안정세를 띠고 있고 수출 기업들의 이제 가격 메리트가, 그러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과도하게 2013년도 기업 실적을 너무 낮췄던 거에 대해서 주가의 하락이 너무 과도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가격 메리트도 좀 있다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패턴하고 다른 약간 대형주 종목이나 아니면은 수출을 하고 있는 뭐 선두 기업들을 관심을 있게 보면서 투자를 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면서 그 관련된 종목군들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이제 어쨌든 이제 아까도 뭐
수출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분기 실적이 안 좋았는데 이번 분기서부터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나 아니면 계속 턴어라운드, 올해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턴어라운드 관련된 기업들을 항상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이 다시금 힘을 내면서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